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알고준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모델 3의 가격 인상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야, 너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이 가격 인하 소식이었잖아. 근데 다시 가격 인상? 미국에서 이미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마치 뭐 테슬라 주식 같은 건데. 근데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좀 더 계속 지속될 거라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냥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델 Y가 왜 미국 기준으로 55,000달러 이하로 이렇게 가격 인하를 했느냐? 당연히 이게 보조금 때문이죠. 보조금 제한이 테슬라 모델 Y 야 이거 세단이잖아. 세단이잖아. 야 7인승 정도 돼야 8만 이하지. 야 모델 Y 5인승 정도는 우리나라 봤을 때 세단이야.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Y가 이거에 대해서 빡 하다가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55,000달러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서 엄청난 가격 인하폭이 있었죠. 그러면서 보조금까지 받으니까 지금 주문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 Y 주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기준으로 3월에서 5월까지 이게 원래 딜리버리가 한 2달 정도 좀 미뤄진 것 같아요. 갈수록 생산성도 좋아지는데 이렇게 인도 예정일이 미뤄지고 있다라는 거, 가격 인하 효과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변경이 다시 됐어요. 최근 아니고 그저께죠. 정말 최근이긴 맞네. 최근은 맞는데 그저께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 제한이 이제 다시 8만 이하로 그렇게 좀 폭이 좀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55,000 아래여야 됐는데 이게 갑자기 8만 달러 아래면은 좀 주겠다. 그 아래 조건들은 뭐 미국에서 생산하고 뭐 그런 뭐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복잡한 것들 그런 거, 그 중에 가장 뭐 크리티컬한 게 바로 가격인데 이런 가격 제한 폭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모델 Y가 이 보조금 상한제 이 아래로 낮추려고 55,000달러 아래로 내놨는데 이 제한이 갑자기 8만 달러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테슬라 창사 이래 가장 기록적인 예약을 보이고 있다. 왜인지 아시죠? 이렇게 가격도 떨어졌고 보조금까지 받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유지를 할까요? 이 보조금 상한선 제한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영상 올리기 전에 이미 그 가격도 500달러가 오른 가격이었는데 제가 영상 올리고 그 이후에 벌써 1,500달러 올려가지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점 대비 2,000달러가 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따지면 24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가격 보면은 55,000 아래를 맞추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멈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상황이 좀 그렇죠. 왜냐면 기록적으로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를 모델 Y를 특히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예약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 같은 걸로 보고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오르건 떨어지건 상관없이 일단 지금 예약을 해놓으시면은 이게 만약에 오르면은 미리 예약을 한 게 이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다시 뭐 예약 변경하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인도받을 때 가격이 낮아져 있으면은 그 낮은 가격으로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좋은 거죠. 그래서 100만원 정도만 예약을 걸면은 어떻게든 되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이 테슬라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약이라도 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거 언제든지 환불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좀 계속 좀 오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야 8만 달러 했으면 다시 원상복귀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에는 일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예전처럼 막 가격을 미친듯이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팔고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급속도로 그렇게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쬐끔쬐끔 올리는 것 같은데, 뭐 한간에 들린 소문으로는 테슬라가 이런 가격 책정하는데 AR을 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충분히 좀 그럴싸하죠. 일단은 지금 가격을 좀 이런 올리는 모양새 같은 것들을 좀 봤을 때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을 예약하시길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모델 3는 어떠냐?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뭐 롱레인지가 지금 뭐 판매를 안 하잖아요. 인벤토리밖에 없죠. 근데 모델 3 중에 RWD 모델은 되려 인하를 했습니다. 500달러 정도 인하를 했는데 이 정도면 정말 출퇴근 머신으로 최고 아닌가? RWD? 이 정도면은 진짜 와, 미국 기준으로 사회 초년생들의 뭐 출퇴근 머신으로 끝장나는 그런 가성비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초년생이 샀을 때 여기에다 보조금까지 받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이후로 아끼게 될 그런 연료 같은 거를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선 소나타 정도 살 정도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심경으로는 이렇게 테슬라 모델 3를 살 수 있고 거기다가 얘는 오토파일럿이 기본이니까 거의 이쯤 되면 오토파일럿 머신? 출퇴근 머신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모델 3 RWD 모델은 되려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렇게 인하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델 3 5,999만원을 5,700 아래로 좀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건 뭐 제 희망회로고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 좀 반영이 돼가지고 좀 낮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델 Y는 높아져라 하는 얘기냐? 그거는 그거는 좀 억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잡힌 게 좀 높은 거 앞으로 오를 것도 고래가지고 좀 높게 잡아놓은 거라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테슬라의 모델 Y 가격 인하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이 보조금 상한제가 천장이 갑자기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좀 앞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올렸으니까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미리 예약을 하시라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엔 좀 현대기아 얘기도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단순하게 앞으로 아이오닉 5 EV6 미국에서 팔기가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뭐 전익남 저거 뭐 그냥 뭐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현대기아 폄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현대 아이오닉 5가 얼마에 팔리는지를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트림들이 있어요. SE, SEL, 리미티드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트림마다 이 AWD, RWD를 선택할 수 있고 뭐 옵션 차이 같은 것들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정말 막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 최소한 HDM 있어야지 진짜 HD도 안 넣어줍니다. 일단 기본 모델을 이건 패스하고 얘를 놔도 되게 좀 불리한데 그냥 얘를 놓을게요. 그냥 깡통을 놓을게요. 여기 보시면은 45,500달러 MSRP라고 되어 있죠. 물론 여기 MSRP 여기 테슬라에 나와 있는 내용도 MSRP 가격 기준입니다. 이 MSRP 다음에는 여기에는 뭐 세금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각종 그런 것들이 보여요. 보시면은 MSRP에는 이런 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뭐 텍스, 타이틀, 라이센스 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은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가격들은 좀 뻥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모델 Y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을 그대로 환율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우리나라랑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에는 뭐 세금 같은 것도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특히 뭐 수입하는 거니까 물류비도 들고 PDI 비용도 들고 뭐 관리하고 테슬라 코리아 유지하는 이런 것들도 다 전부 다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환율 계산해가지고 원화로 그렇게 계산하는 그런 오류에 범하지는 마시고 일단 미국 기준으로 왜 아이오닉 5나 EV6가 어려운지 말씀드려야 되니까 여기 뭐 기본 갑자기 뭐 이렇게 올라가 있어? 색깔 블랙으로 할게요. 돈 안 드는 인테리어 컬러도. 근데 여기다가 AWD 모델 하면 3,500달러가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모델 Y 롱레인지랑 비교하는 것도 좀 웃긴 얘기죠. 이게 아이오닉 5랑 얘는 좀 급이 다릅니다. 크기 자체도 다르고 주행 가는 거리도 다르고 제로백도 다르고 그냥 아예 다른 차입니다. 그냥 급이 달라요. 아무튼 간에 그냥 비교를 해보자고요. 근데 가격이 그냥 RW다 이렇게 RW로 그냥 46,800달러 정도 나오죠. 근데 아이오닉 5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해요. 44,835 MSRP 기준입니다. 근데 모델 Y 어떻죠? 54,990달러 여기다가 보조금 7,500달러 떼보세요. 그러면은 한 47,490달러쯤 되겠죠? 뭐야 차이가 안 나. 1,000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급이 다른 차인데 더구나 RWD 모델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이 낮은 차인데 여기다가 파워트레인도 싱글 모터 가지고 한 거야. 근데 똑같이 AWD 하면은 얘가 더 비싸요. 가장 낮은 트림이라고 내가 또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뭐 비교가 되냐? 주행 가는 거리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특히 AWD 하게 되면은 AWD 기준으로 266 아니다. AWD 필요 없어. 그냥 RWD로 할게. 가장 유리하게 현대 303마일. 근데 얘는 AWD의 제로백 4.8인데 330마일. 아니 이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아이오닉 5를 살 이유가 있습니까? 더구나 얘는 HA도 빠졌어. 떼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EV6는 얘보다 또 비싸겠죠. 살짝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 이거 우리나라도 이미 슈퍼차저가 날라다니죠. 이 인프라가. 근데 미국은 더하죠. 여기다 한 수 더 넣어가지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샀을 때는 그냥 국산차 거기에 오토파일럿 어떻죠? 그냥 미국에서는 그냥 전기차 하면 그냥 테슬라라는 게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좀 이해가 가지 않으실까요?
모델 3랑 비교를 하면은 뭐 더 차이가 나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아이오닉 5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거는 좀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죠. 이 보조금의 차이가 그렇게. 근데 사실 보조금이 없어도 이미 잘 팔리는 차였는데 여기다 보조금까지 얹어주니까 이제는 진짜 좀 현대기아의 미국 시장 얼마나 팔지, 테슬라로의 이런 쏠림이 갈수록 심화될 것 같아요. 물론 파이가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면서 판매량은 좀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비율상으로는 좀 더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게다가 미국에는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죠. 포드 있고 GM 있고. 사실 이 보조금에 이 상한선을 올린 것도 포드, GM 이런 차들 생각해가지고 좀 올려준 거예요. 테슬라만 생각했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의 경쟁력이 테슬라 위에 떨어지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야, 우리 국산차인데? 이렇게 생각. GM 국산차인데? 포드 국산차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이오닉 5나 EV6를 선택할 요인은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 뭐 GV60, 뭐 GV70 전동화는, 특히 GV70 전동화 미국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 정도 차이 나면 솔직히 이거는 좀 가격 경쟁력을 너무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소 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더욱 이런 보조금 정책에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나라 차라리 테슬라에 대해서 외산차에 비해서 그냥 다 개방해도 사실 현대기아가 보조금 절대적으로 많이 가져갈 거라는 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미국에다 할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야 봐라, 야 현대 공장 2025년에 돌아갈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조금 테슬라에다가 차별 안 뒀어. 그러니까 우리 것도 좀 해줘. 어차피 테슬라 잘 팔릴 것도 아는데. 이런 식으로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제 2023년 이 보조금 정책 때문에. 그래서 현대기아는 피해볼 만한 내용들이 올해는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 야, 현대는 어차피 뭐 내연차 하이브리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니니?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현대기아가 지금 핵심적으로 좀 밀고 있는 게 이런 전기차잖아요. 이거를 일단 시장 점유율 이런 걸 좀 올려야 되는데 일단 올리지도 못하게 그냥 내연차만 팔게 생겼다는 거. 게다가 내연차로 인해서 뭐 소송이나 뭐 리콜이나 이런 거 자꾸만 미국에서 때려맞는 거 보면은 거기서도 사실 뭐 남는 게 얼마나 뭐 많이 있겠죠. 당연히 뭐 누가 누구 걱정을 하냐마는 저도 가족 중에 뭐 현대기아 관련된 그런 뭐 밥 먹는 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좀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결론입니다. 모델 Y를 좀 주문하실 분들, 주문을 고려하신 분들 일단 당장 예약부터 하세요. 일단 예약금 환불이 되니까 일단 예약부터 하시고 나중에 천천히 고민하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격 인상 얘기만 하기에는 아쉬우니까 오늘 좀 테슬라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요? 테슬라 오너분들. 최근에 이 테슬라 유튜브 이 앱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테슬라 오너가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 받은 게 아니라 테슬라가 유튜브를 키면은 이렇게 리다이렉션 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가 모바일화 됐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유튜브를 그렇게 접속하게 되면 뜨는 그 모바일 창 있잖아요. 그게 기존에는 테슬라 차량으로 유튜브를 키면은 그냥 PC에서 보는 그 UI가 떴었는데 이제 모바일에서 보여주는 그런 UI를 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빨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빨라져가지고 야, 이렇게 최적화를 했나 했는데 뭔가 UI가 좀 이상해. 생각해보니까 이거 유튜브야. 태블릿에서 유튜브 웹브라우저를 켰을 때 뜨는 그 UI가 그대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빨라집니다. 이게 PC에서 쓰는 UI랑 차원이 다를 정도로. 그래도 라이젠은 부러운데 진짜 빨라졌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신 분이 많이 계셨어요. 왜냐면은 여기 퀄리티 보시면은 오토 해가지고 360p가 그냥 찍혀있어요. 야, 그러면은 이거 눌러가지고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니냐? 눌렀는데 안 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 뭡니까 이거? 눌러보면은 여기 쫘르륵 아래에 뜨면서 퀄리티를 선택할 수 있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와. 그냥 360p 고정이야. 그러니까 저화질이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많은 테슬라 오너분들이 불만을 표출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해결책이 벌써 많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뭐 첫 번째 해결책은 유튜브.com 해가지고 샵 걸고 막 이렇게 치면은 그냥 모바일 웹사이트가 아니라 PC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로 그렇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찾아보시면 커뮤니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제가 뭐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 물론 이거는 제가 발견한 방법이 아니고 국내에도 이미 커뮤니티에도 많이 돌고 있는 내용 같아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도 테슬라 앱에 포럼 같은 데 있거든요. 여기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티브 M3P라는 분이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유튜브 앱을 키고 이거 꾹 눌러가지고 꾹 누르고 있어. 그냥 꾹 누르고 있어. 이거 핸들의 좌측에 이 토글 버튼을 움직이래요. 그러니까 이 토글 버튼을 굴리지 말고
좌우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버튼점 쓸 수 있는 거. 그렇게 움직이면은 얘가 움직인다는 거. 라는 방법을 금요일에 오전 10시 21분 이게 미국 시간인지 뭐 우리나라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법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은 1080p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꼼수 아닌 꼼수를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말로 표현하니까 좀 안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어떻게 바꾸냐, 이 톱니바퀴를 보면은 기존에 360p 그거밖에 안 됐어요. 저화질이죠. 이게 변경이 안 됩니다. 눌러도 이거를 쭉 누른 상태에서, 여기 쭉 누른 상태에서 이 좌측에 스크롤 버튼 있죠. 이거를 우측으로 당기거나, 그러니까 이거 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죠. 이거를 이렇게 막 오른쪽으로 하거나 좌측으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해야 됩니다. 제가 한 손은 이 손가락, 한 손은 지금 핸드폰 잡고 있어가지고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 바꿔볼게요. 2번 우측으로 하니까 저화질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걸 고화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2번 당기면 되겠죠. 1080p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게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이 상태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세팅해 놓으시면은 편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쓰시면은 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장점이 뭐냐, 일단 엄청 빨라진 UI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서 고화질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UI만 바꾸는 것만도 이렇게 빨라질 줄은 몰랐죠. 진작 이런 UI를 썼어야지. 네, 근데 왜 이렇게 좀 고정을 해놨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고정된 게 UI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그로 인한 오류일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왜냐면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슬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에서 직접 만들었다기보다 HTML을 이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 이렇게 뭔가 유튜브가 업데이트되거나 넷플릭스가 업데이트됐을 때 테슬라가 나서가지고 직접 그게 맞추기 위한 그런 조작 같은 거, 그런 코딩 같은, 그런 최적화 같은 거를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웹브라우저 쓰면 그냥 똑같잖아요. 그게 건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앱 같은 게 많아질 건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는 직접 업데이트가 된 게 아닌데 유튜브 쪽을 모바일 화면을 이렇게 띄우게 되는 그런 리다이렉션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뭔가 이런 충돌 같은 게 나타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거는 테슬라가 의도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바일 웹페이지가 뜨게 되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뜨게 되는 뭐 대역폭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오토 했는데 360p가 뜬다? 이 유튜브 모바일 웹페이지가 봤을 때 이 정도 이 주고받는 데이터량을 봤을 때 그냥 360p가 그냥 최적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띄워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 말즉슨 테슬라가 순정으로 AT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할 때 이 느려지는 이 속도 같은 거를 좀 제한을 걸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죠.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테슬라 상품이 많이 팔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유튜브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를 AT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애플 뮤직, 그리고 스포티파이 이런 거를 쓰게 되면서, 그러니까 프리미엄 커뮤니티 이거를 월 구독을 하면서 이렇게 AT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협약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봤을 때는 테슬라랑 월 계약, 차 한 대당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약을 했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데이터를 테슬라에 제공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뭔가 좀 제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입니다. 제가 뭐 영상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스포티파이도 되게 좀 제한이 걸려 있어요. 이게 96kbps로 제한이 걸려 있어요. 되게 좀 낮은 수준이죠.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테슬라 AT랑 좀 뭔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미국 같은 경우 AT&T, 우리나라 같은 경우 KT, 이런 쪽으로 좀 뭔가 대역폭 같은 것들이 좀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좀 낮게 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도 좀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제 테슬라 차량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천 수도권 보면은 그냥 뭐 모델3 출퇴근할 때 무조건 봅니다. 무조건 모델 Y 무조건 봐요. 무조건 100% 송도 지나가 보세요. 100%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흔해진 차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차량 통신 같은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야, 기존차도 AT 쓰는 차 많잖아. 원격 시동 그런 거 쓰죠. 그냥 테슬라 오너들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돈 내고 뭐 넷플릭스 보죠, 유튜브 보죠, 디즈니 플러스 보죠. 이로 인한 데이터량 같은 것들, 이게 통신사에서 봤을 때는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야 이래도 되나? 저기 테슬라에서 이 돈 받고 가져가는 게 맞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 하는 게 바로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부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꿀을 빨고 있는 건데 계속 좀 꿀을 빨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 오너한테는 앞으로 좀 뭔가 이렇게 오는 영상들이 좀 저화질로 오는 게 아닌가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좀 공유를 드렸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 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나도 테슬라 앱에서 그렇게 했던 생각이 부디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모바일 앱화 되면서 뭔가 충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믿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다음 업데이트가 되면 이거 눌렀을 때 쫘르르 이렇게 뜨는 그렇게 좀 떴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건 뭐 다음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